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다 센스 오브 스튜입니다.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달콤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1년에 연간 최대 5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현대중공업 맞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해군력 현황과 한국의 협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제가 매일 밤새워 이 콘텐츠를 만듭니다. 구독 한 번이면 다시 연료가 충전됩니다. 구독해주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미국 해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또 친중 유튜버라고 할 것 같은데 저 미국 정말 좋아하고 중국 정말 싫어합니다. 아무튼 미 해군력은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때 400개가 넘던 미국의 조선소는 이제 겨우 30개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크게 쇠퇴하면서 민간과 군수 부분 모두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죠. 상업적 조선업의 축소로 인해서 군함 건조와 수리 역량까지 쇠퇴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 부분을 좀 크게 간과했던 것 같아요. 조선업의 경우에는 해군과 직결되는 사업이라 적자가 나더라도 순순히 망하게 두진 않거든요. 근데 2010년대 이후 미국 조선업 쇠퇴에 따라 미국 해군력도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정보국 분석에 의하면요, 미국의 조선 가용량은 중국의 232배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점유율은 중국이 1711척으로 70%, 한국이 250척으로 17%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점유율이 0.2%에 불과하면서 조선업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1980년대에 18만 명 수준이었던 민간 조선소의 인력도 지금은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이런 조선업의 쇠퇴는 당연하게도 군함 건조의 쇠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미 중국은 미국의 군함수를 뛰어넘은 지 오래였습니다. 미국의 함정수는 총 297척인데요. 중국은 370척이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격차는 커지게 되는데요. 2030년에는 미국이 304척, 중국이 435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미 해군은 연간 최소 3척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건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요, 현재 이지스 구축함 건조 능력을 갖춘 미국 내 조선소들의 총 생산량은 연간 1.6척에서 1.8척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지나친 보호주의가 가져온 결과인 것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1920년에 우드로 윌슨 행정부 시기에 미 해군 전력 강화 및 조선업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존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할 때는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항하는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보시면 미국 조선업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존스법이 미국 조선업 붕괴의 주 원인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기술 발전이나 건조 능력 향상을 안 해도 일감이 보장되니까 미국 조선업이 발전을 못한 거예요. 이에 대한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전략은 정말 많은 게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키워드를 두 개 뽑자면 중국 압박과 해군력 강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해군력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중국 전체 함정의 72% 정도가 신형 함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전체 함정의 신형 함정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체 평균 연령에서도 미국은 25년 정도인데 중국은 14년 정도죠. 10년 정도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거기다가 미국의 해군력이 전 세계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은 서태평양에 밀집해 있다는 것도 중국의 유리한 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을 타파하려면 미국의 해군력도 중국만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존스법과 미국 조선업의 붕괴로 인하여 군함을 많이 건조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현실은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처럼 조선소 몇 개 지어놓고 배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전공들도 많아야 하고 인프라도 잘 정비가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1분 1초가 급한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조선업을 다시 이전처럼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걸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다시금 조선업이 화랑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 3사는 3-4년치 일감이 쌓인 상황이라고 해요. 주문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조선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종합 경제력도 항상 1, 2등을 차지하는 나라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다 보니까 군수산업과 직결되는 조선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쇠퇴는커녕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딱 레이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들을 보시면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은 4월 14일에 HJ-중공업을 찾아서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 등과 관련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올해 두세 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목표로 미국 해군의 MRO 분야 참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미국의 조선소 인수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미국 조선 시장을
시장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1년에 5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한국 조선업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가려면 미국 내에서의 법적 및 정치적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미국 법전 10편 8679조에 따르면요, 국방부는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또는 선체나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 요소를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스법으로 알려진 1920년 상선해운법에는요, 미국 항구간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및 정치적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다행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대내외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이러한 규정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하나오션의 경우에는요, 2024년 8월에 군수 지원항인 윌리 시라호를 수리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미 해군 7함대 급유함인 유코노도 수주에 정비하고 있죠. 유코노는 거제 지역 내 중소 조선업체와 협력해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의 미 해군 건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0일에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예산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런 것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통화를 할 때도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 협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러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한국이 정말 미국의 이지스함을 5척씩 매년 만들고 미국 해군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호재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든 우방국이든 가리지 않고 관세폭탄을 내게 하거나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군력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면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느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 해군에서 발간한 2025 계획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 해군은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42조 원이 아니라 매년 42조 원입니다. 매년 평균 12척씩 군함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서 6척씩만 군함을 한국이 건조해도 20조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할지도 모르는 게 미국 조선업은 매년 평균 12척씩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거든요. 한국은 되는데. 그래서 군함을 건조하는 비용만 해도 20조 원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MRO라고 해서요, 군함 유지 보수 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 해군은 보통 1년에 MRO 사업으로만 8조 8천억 원에서 10조 8천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내의 조선소도 부족하고 설비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MRO 사업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기회로 작용하겠죠. 또한 미 해군 전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을 크게 압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비난하며 제재나 보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기회입니다. 잡아야 해요. 미국 조선업이 붕괴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거의 이루어질 겁니다.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해군력과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